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마다 당락을 가를 이른바 캐스팅 보터로 부상한 2030 세대 공략에 더욱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휴일인 어제도 잇따라 광주를 찾아서 청년들을 만나거나 20, 30대가 주축이 된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청년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전함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된 광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10명의 공동 선대위원장 가운데 9명을 장애인 영화감독, 사회복지사 등 청년들이 맡았는데 만 18살로 선거권을 갖게 된 고등학생도 포함시키며 전략을 차별화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는, 희망을 가지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하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북콘서트를 연 안 후보는 그동안 정치권이 청년들을 선거에 이용하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통일해서 의견을 함께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아마 제일 힘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작가의 전시회를 관람한 데 이어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선대위 청년본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고려인 동포의 소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참여시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청년정의당 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양당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라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다음 달 8일 조선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지방대학과 청년의 삶을 주제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을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임기 시작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내용을 넣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내년 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국민 통합을 약속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휴일인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3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왔던 서구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해 모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원생이 감염된 광산구의 모 어린이집에서도 관련 확진자 17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에서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웃 3명이 확진되는 등 9개 시군에서 21명이 확진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본격적인 김장철도 시작됐는데요. 주 재료인 배추는 물론 젓갈류와 소금 가격도 많이 올라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에 김장 재료를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보지만 부쩍 오른 가격 때문에 선뜻 배추를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원래 좀 비싸니까 좀 힘들지. 없는 사람들은 김장하고 겨울에 자꾸 물가가 올라가요. 지난해 한 포기 3,000원대였던 배추값은 올해 50% 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는 배추 한 포기당 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망을 사려면 15,000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매 가격도 지난해 10kg당 6,000원에서 7,000원대였지만 올해는 11,000원에서 12,000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 30% 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지에서 병에 의한 출하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력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면적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기피한 것도 배추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김장 비용이 5에서 8% 정도 올랐습니다. 주 재료인 배추랑 소금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실제 가정에서의 부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통업계는 그나마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2만 원에서 3만 원 더 저렴하며
배추보다는 절임 배추가 20% 정도 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광주시 서구청이 가로수 바꿔 심기 업무 처리 절차를 무시해 재건축 현장에 가로수 100여 그루가 이습되지 않고 제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낸 성명서에서 그제와 어제 이틀 사이 염주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주변 메타세쿼이와 56그루와 은행나무 62그루가 베어진 채 밑동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초 베어진 나무들을 재건축 사업 승인 시 이식하는 조건이었는데 서구청이 지난 10월 가로수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건축 조합에 가로수 제거를 동의했다며 광주시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다큐 영화지요. 나의 문어 선생님의 제작자들이 이 영화에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바다 및 광대한 숲을 탐험하는 프리다이버. 수수께끼에 쌓인 바다 생물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만나면서 이들은 놀랍게도 삶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가르는 장벽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 다큐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화제의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의 두 제작자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근처 해저숲을 매일같이 생생하게 느끼고 관찰한 기록입니다. 이들이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 부른 암컷 문어와의 특별한 교감과 우정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면 우리가 몰랐던 경이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해 근대론과 탈근대론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참다운 변혁을 위해선 둘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20여 년 동안 천착해온 이중 과제론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단독 저서를 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촛불혁명을 꼭지점 삼아 자본주의 근대에 적응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다른 체제가 분단을 재생산하면서 적대적 의존 관계를 형성했다는 분단 체제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전체 세계의 변화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겪어온 역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에 맞는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시인 김수영이 남긴 자취를 꼼꼼하게 추적해 시인이 걸어간 장소 64곳을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30여 년을 군에서 보낸 군인이자 한 아들의 아버지가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유익한 군대 생활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있는 동네. 수원 비행장에서 뜨거내리는 비행기 소음과 함께 사는 동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이 특별할 것 없는 동네에 끌린 사진가 10명이 3년여 동안 공들여 찍은 사진을 세상에 내보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노후화된 인조잔디로 그동안 부상 위험이 높았던 목포 북항 수질관리사무소 인조잔디 축구장이 재개장했습니다. 이번에 재개장한 인조잔디 축구장은 7,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친환경 인조잔디로 구성됐고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조잔디 인체 유해 환경 검사와 필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완도군과 경남 밀양시가 양 지자체의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우호 교류 도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우수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협력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특산물 판촉 등 폭넓은 교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이 청소년의 복지와 진로를 말하다란 주제로 장흥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정책 제안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쉼 여가시설 증가와 청소년증 사용 혜택 확대,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남부소방서가 봉선동에 남구 119 안전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남구 119 안전교육센터의 교육 내용은 소화기와 완강기 등 4개 분야 안전 프로그램과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그리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역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심 생태환경 조성 기능과 노동 건축 분야 안전 기능이 강화되고 소방 인력 보강과 시의회의 인사 자율 운영성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녹지정책과 등 본청 2개 과가 증설되고 정원이 4,108명에서 4,190명으로 소방인력 50명을 포함해서 82명 늘게 됩니다. 다음 달 광주 국악상설공연이 명인, 명창, 명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달에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주 공연마루에서 신명나는 국악 상설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명품 국악 공연과 출연단체별 송년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은 올 들어 200여 차례 펼쳐져 온 오프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지호, 윤재우, 양수아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4명이 제작한 작품 8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내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지구농마을 상생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선 주문을 받아 중간 유통업자 없이 고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광주 5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부착된 QR코드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높은 기온 보이다가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 동부 내륙 지역은 눈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 강수량 살펴보면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에서 50mm로 양도 꽤 많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장성이 영하 1도, 나주가 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16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춥고요. 낮 기온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5도, 영암 17도, 장흥 1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전 지역에 비가, 모레는 동부 내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